안녕하십니까. 실전 엘리어트 파동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주식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락 1번 파동이 이어지다가 코스피 지수 2032에서 반등 2번 파동이 발생한다고 했었고 1, 2주 스윙 투자 관점으로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코스피 2025를 종가 하향 돌파하면은 장 마감 부근에 보유 종목 매도하라고 했었는데요. 5월 29일 장중에 2025를 하향 돌파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2025를 횡보하다가 장 마감 동시 호가에 2포인트 하락한 2023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 마감 시간에 눌러버렸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관찰해야 됩니다. 다음날 코스피 2025를 돌파하고 계속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2025와 같은 지지선에서 하향 돌파하더라도 장마감 부근에 매도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장중에 세력의 인위적인 흔들기나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으로 매물이 매물을 불러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래량을 보면은 평상시와 별 차이가 없는데요. 반대로 장중에라도 지지선이 무너지면 바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중에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두세 배 이상 급증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 장중에 즉시 매도해야 됩니다. 5월 29일 코스피 지수 30분봉을 보면은 2025를 거래량 없이 하향 돌파했기에 장 마감 부근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게 2025를 하향 돌파 시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두세 배 이상 급증하면서 하향 돌파하게 되면은 바로 매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10번 중에서 6번, 7번 이상은 맞는데요. 틀리더라도 가능성 큰 방향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계좌에 수익은 납니다. 제가 5월 1일 실전 엘리어트 파동 동영상을 처음 올리고 나서부터 코스피 흐름이 제가 말한 대로 계속 일치하고 있는데요. 실제 파동을 분석하다 보면은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엘리어트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예측이 맞은 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는데요. 충격 파동에서는 1, 2, 3, 4, 5번 파동, 이 이후에 연장 파동이 발생하여 파동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이고요. 조정 파동에서는 A, B, C 하락 파동 이후에 다시 X 파동이 발생하여 파동이 계속 반복돼서 그렇습니다. 실제 파동에서 연장 파동과 X 파동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핵심은 파동 분석이 틀렸을 때 다른 가능성에 빨리 대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 화면에 한국 경제 몰락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장기 불황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을 지수화한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월봉으로 호황과 불황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년 이상 상승하면 경기는 호황이고요. 1년 이상 하락하면 경기는 불황입니다. 각 국가별로 경제정책, 재정정책에 따라서 호황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황도 각 나라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불황이 길게 나타날 수도 있고 짧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동에 적응해 보면은 호황이 길어지면은 연장 파동으로 나타나고요. 호황이 짧으면 미다령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각 국가별로 적용해 보면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 고점 14,198에서 2018년 10월 고점 26,951까지 90% 상승했고요. 이는 파동으로 보면 연장 파동입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경제정책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규제를 강화해서 미국 산업을 보호했기에 경기 호황은 크게 나타났고 파동으로 보면 연장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전 고점 2085에서 2018년 1월 고점 2607까지 25% 상승했습니다. 파동으로 보면 미다령 파동에 해당되고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중국 사드 보복과 최저 시급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산업 전반에 걸쳐 제품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었고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호황은 짧게 끝났습니다. 일본을 보면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30% 상승한 미다령 파동입니다. 중국은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금융위기 전 고점 6124에서 최근 2881로 53%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 고점에서요. 상승 파동 없이 반등만 잠시 나왔다가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이 성장했는데요. 임금비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었고 매년 두 자리 경제 성장률이 최근 5에서 6%대로 떨어지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기에 하락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아서 국민들이 생활하기 힘든데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으니 중국 관련 투자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 1월부터 장기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10년 동안의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4, 5년은 하락 파동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최소 4, 5년 이상은 불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제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기 2009년 이후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아서 이렇게 손해보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기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습니다.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깡통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이제 향후 주식시장 흐름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하락시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파동 이후에 2번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가파른 3번 파동이 예상됩니다.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는 지난 6월 12일 코스피 지수 2118에서 2번 파동이 완성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된 가능성 한 가지와요. 두 번째는 6월 18일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해서 2118을 터치하고 3번 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3번 파동은 1번 파동보다 더 크고 가파르기 때문에 보유 종목 매도하고요, 현금화 하든지 아니면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6월 14일 보유 종목 매도하고요, 코덱스 인버스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코스피 지수가 2030을 돌파하면은 손절해야 합니다. 실제 파동 분석을 하다 보면은 1번, 3번, 5번 충격 파동보다 2번, 4번 조정 파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실제 여기서 한 번만에 쭉 빠지지 않고 이 파동 길이만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요, 파동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건데요. 엘리어트 파동은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범위 내에서 어떤 위치에서나 완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계산해보면은 1번 파동의 43.2%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락 3번 파동이 시작되는데요. 책에서는 1번 파동의 1.618배 길이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하는 파동 분석은 다르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1번 파동이 29 거래일 걸렸기 때문에 3번 파동도 최소 29 거래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